자, 우리 테마 6번은 물권법의 저당권의 성립, 저당권의 효력, 366조 법정지상권, 바로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법정지상권 파트를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요. 먼저 우리 저당권의 성립 파트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들이죠. 처분 권한이 없는 자가 한 저당권 설정 계약은 무효가 되죠. 당연히요.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가 있고, 우리 이 제3자를 뭐라 부르죠? 물상보증인이라고 부르죠. 자, 세 번째,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에 의해 채권자의 채권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도 유효하다는 거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일필의 토지 일부에는 저당권이 당연히 성립할 수가 없죠. 그렇죠? 부동산의 공유 지분 위에는 저당권이 성립할 수가 있고,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반드시 금전 채권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알아두셔야겠죠. 반드시 금전 채권일 필요는 없다.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저당권의 효력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에 미치는 것이므로 그 증축 부분이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경락인은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알아두셔야겠네요. 자, 두 번째,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무단식재된 수목에 미치지만 지상권자가 심은 수목에는 미치지가 않습니다. 무단식재된 수목은 토지의 부합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그렇죠? 지상권자가 심은 수목은 토지의 부합물이 아니기 때문에 지상권자가 심은 수목에는 미치지가 않는다는 사실이죠. 자, 세 번째, 저당 부동산의 상용에 공하여진 물건이라도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때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은요, 종물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종물은요, 주물하고 종물의 소유자 같아야 되죠. 그렇죠? 다른 사람 소유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소유일 때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가 않습니다. 네 번째, 토지 임차인이 임차지에 신축한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임차권도 건물 소유권과 함께 경락인에게 이전이 됩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겠네요. 토지 임차권은 건물 소유를 위한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다섯 번째,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 사용권에까지 미칩니다. 바로 이것이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물의 과실에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야 비로소 저당 목적물의 과실에 미친다. 그래서 6번하고 7번 우리가 연결시켜서 공부해야 되죠. 저당권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물의 과실에는 미치지 않지만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야 비로소 저당 목적물의 과실에 미치게 됩니다. 그렇죠? 예. 압류, 저당권의 실행 착수, 경매 개시 다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예. 자, 여덟 번째, 물상 대위를 위한 압류는 반드시 저당권자가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제3자가 압류한 경우에도 우선 변제권은 행사할 수가 있고요. 아홉 번째, 저당권자가 물상 대위권의 행사로 금전이나 물건의 인도 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저당 목적물의 소유자가 금전 등을 수령했다면 저당권자는 소유자에게 피담보 채권액 상당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정리하셔야겠습니다. 자, 열 번째, 우리 수용 대상 토지의 저당권자가 물상 대위권에 나아가지 않아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은 경우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죠. 자, 11번 저당권의 목적이 된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을 하게 되면은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고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물상대의를 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위에서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가 없는 한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해서만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자, 13번 등기된 이자는 기간 제한 없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됩니다. 그렇죠? 바로 이제 약정 이자죠. 지연 배상은 1년분에 한해서 저당권이 담보가 됩니다. 바로 지연 배상, 지연 이자죠. 지연 이자는 1년분에 한해서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됩니다. 15번 지연 배상 1년분의 제한은 저당권자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 변제 한도인 것이고 채무자인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의 한도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16번 자, 보증금 1억 원의 주택 임차인의 입주 및 전입 신고, 확정일자 구비와 저당권 설정 등기가 모두 같은 날에 이루어졌다면 저당권자가 주택 임차인보다 선순위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확정일자의 인도 및 주민등록과 같은 날에 갖춘 경우 우선 변제권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을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17번 상속세, 증여세와 그 가상금은 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 채권에 대해서도 우선해서 징수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당해세 우선 특권이라는 거죠. 자, 18번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 필요비죠. 자, 우리 눈옆에 상처가 났어요. 상처 났을 때 우리 빨간 약 바르는 비용이 뭐예요? 필요비죠. 그 다음에 눈옆에 상처가 난 김에 쌍꺼풀 수술까지 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유익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는 저당물의 경매 대가에서 저당권자보다 우선 상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9번째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가 먼저 되고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가압류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배당에 있어서 동순위가 되는 것이다. 이것도 정리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세 번째로요.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보겠습니다. 바로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법정지상권이죠. 자, 첫 번째,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해 그 규모, 종류를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건물이 건축 중이었고 그 후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을 갖춘 후에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됐습니다. 이때는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건물의 존재를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상권이 성립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한 자가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상태에서 대지에 설정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대지 소유권이 경락인에게 이전이 됐습니다. 이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 거죠. 세 번째,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는데 건물이 타인에게 양도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상태에서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됐다. 이때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 소유인 것으로 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번째, 동일인 소유 토지와 건물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가 되고 새로운 건물이 신축된 상태에서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이때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는 않게 됩니다. 예. 그다음 다섯 번째, 동일인 소유 토지와 건물 중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이 신축된 상태에서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 달라졌을 때는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봅니다. 자, 6번.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는 토지 공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자 독자적으로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건물 또는 토지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을 때는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합니다. 토지 전체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7번째. 건물 공유자 중 1인이 그 건물의 부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토지에 관해서만 저당권을 설정했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이때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합니다. 이때 건물 공유자들이 법정 지상권 이제 취득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 지상권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셨습니다.